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이와 직업은 안물,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한 블라인드 모임이 인기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 치중하지 않고 취향만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독서 모임부터 요리, 화장법, 요가, 수제 맥주 만들기까지 다양한 성격의 모임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SNS에 익명 모임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수백 개의 익명 대화방이 곧장 뜬다는데요. 모임도 사람 관계인데 너무 삭막한 건 아닐까 싶지만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속내를 드러낼 수 있고 자신의 역량을 넓히는 일에 집중하면서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귀여운 고양이 사진과 영상이 SNS에 넘치고 고양이 계정의 인기는 폭발적이고 10여 년 전만 해도 길고양이를 집단 살처분할 정도로 부정적 존재로 인식되던 고양이가 어느새 힐링의 아이콘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개에 비해 개체 수는 적지만 반려묘도 증가 추세이고 애묘 산업도 빠르게 성장 중이라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주로 1인 가구가 반려묘를 기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19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반려묘는 1인 가구와 월세 가구에서 높은 비율로 기르고 있다는데요. 개보다 손이 덜 가는 양육 편의성 때문으로 추측되는데 개인주의화된 현대인들이 충직한 개보다 자유롭고 도도한 고양이의 모습에 공감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합니다. 주택 매매나 전세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며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청원만 해도 190여 개에 달하고 자치구별 부동산 담당 부서엔 하루 민원 전화 가운데 30%가 과도한 중개 수수료에 대한 항의 전화라는데요. 정부가 지난 연말에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만큼 주택 매매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이 때문에 중개 수수료도 껑충 뛰어서인데 특히 서울처럼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이 비싸서 은행 대출 등으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서민 중산층은 대출 이자에다가 세금 이사비 같은 부대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서 버겁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있어 치료가 힘든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서로 환자를 떠미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감염 사례가 급증, 지난해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데요. 더 큰 문제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의료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이들이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하면 자칫 슈퍼박테리아 감염의 토착 질병화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취약 전에 어려서 게임을 시작할수록 중독 위험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 중독 고위험 집단을 의미하는 과몰입군과 중독 가능성이 있는 과몰입 위험군에서 미취학 아동 때 게임을 시작한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고 합니다. 뇌에 일정한 자극을 계속 주면 늘어났던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이 분비량을 다시 늘리기 위해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기 때문이라는데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여전히 찬반이 팽팽하지만 정부는 새해 국내 게임 중독 진단군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등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찬반 집회 당시 경찰이 접수한 주민 소음 신고만 1,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집회 장소 100m 이내에 빌라와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어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진보 보수단체가 경쟁적으로 확성기를 사용하면서 늦은 밤까지 소음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소음을 막진 못했는데 이날 집회를 연 3개 단체가 동시에 확성기 집회를 벌인 탓에 어느 집회로 인해 기준 초과 소음이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달력을 챙겨달라는 민원에 은행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은행 달력을 걸어놓으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돌면서 연말 연초가 되면 은행은 달력을 받으려는 손님으로 문전성시를 이룬다는데요. 은행 달력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일부는 무료인 은행 달력을 받아다가
중고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 탁상용보다 벽걸이 달력이 비싸고 어느 은행인지에 따라서도 거래 금액이 달라지는데 신문에 따르면 올해는 KB국민은행 VIP용 달력이 10,000원 내외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구치소 수감 때 찍는 사진인 머그샷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문을 보면 경찰청은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해 머그샷이나 신분증 사진 등을 이용해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인권 영향 평가와 공청회 등을 거칠 예정이라는데요. 한편 경찰이 머그샷 공개에 나선 건 지난해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됐지만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언론에 등장하자 비판이 쏟아진 탓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